얘들아 일단 일반항 다 외워야 돼. 근데 자 얘들아 요 공식은 일단 알고 있죠? 당연히 왜 저렇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내 수업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실전 개념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유튜브에 등차 수열 일반항 유도하는 법 쳐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죠? 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설명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의미 자체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 한 번씩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 일반항도 일반항인데 그냥 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잘 메모를 해두시고 가요. 그 다음에 잘 봐. 이 번호랑 n의 개수랑 더했을 때 요 녀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항을 구할 때 A1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가 K번째 항이야. 그래도 우리가 n-k 곱하기 d를 바탕으로 우리가 an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많이 쓰여 요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 공식을 접근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아래 예제는 각각 다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 쌤이 여기에 적어놨지? 이 녀석이 적용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요거를 잘 공부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일반항을 막 구했어. 근데 그때 AN은요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예요.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편의상 A1-D로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A1을 모르는 상황인데 AN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또 여기가 마찬가지로 K면 여기서 KD를 빼면 돼. 어렵지? 잘 봐. 내가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항을 몰라. K번째 항을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AK 마이너스 우리가 이 성질을 한번 잘 익혀보면 된단 말이야. 쌤이 여기에 K를 대입했을 때 AK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n에다가 K를 한번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되려면 여기 DK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가 A1 더하기 였다가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지금 A1 더하기 K-1D가 돼서 AK가 되는 게 눈에 보이지.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를 몰라. 얘가 A1이 아니야.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가 또 합해가지고 요 항번호가 나오면 되게끔 D의 개수를 맞춰달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N이라고 쳤을 때 여기가 만약에 N이라고 쳤을 때 내가 여기를 알고 있으면 여기가 n-k가 되어야겠지.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볼래?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잘 봐. n-k의 d 이런 식이잖아. 그럼 쌤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dn에다가 ak-kd 이런 식으로 식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항번호랑 요 d 앞의 개수도 똑같으면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금 내가 이렇게 유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 세우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d의 개수가 그러니까 n의 개수가 d 이런 식으로 딱 알고 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등차 중앙 알죠? 얘가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가 그냥 연달아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만 성립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문제가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두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줘. 그러면 너네가 네 번째 항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로 나와도 똑같거든 얘들아. 예를 들어서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러니까 짝수칸 만큼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중앙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네가 이런 것도 중요해. AK 번째를 알고 뭐 A3K번째를 알면 A2K번째를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숫자가 저렇게 직관적으로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차이가 짝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너네가 여기 가운데 항이 2K 플러스 1번째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너네가 감각적으로 하게 될 텐데 우선 중앙에 대한 역할을 이런 식으로도 한다. 그래서 뭐 135, 246 이런 거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혹은 뭐 147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항번호를 얘기한 거야.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 수, 사실 얘는 내신에 조금 많이 나오고 뭐 수능에는 뭐 안 나온 지가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세 수를 세팅할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이 공차가 다 사라지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그냥 세 수가 그냥 합이 3A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 수라고 나와 있을 때는 얘들아 잘 봐. 쌤이 여기를 D라고 표현을 했지만 공차는 2D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네 수를 세운 다음에 일반항을 세울 때 n의 개수가 2D가 되어야 돼. 그치? 흔히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애들이 내신 대비 때도 그렇고. 그 다음 뭐 5개, 홀수기일 때는 그냥 공차가 D면 되고요. 짝수일 때는 2D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더했을 때 공차가 다 사라지게끔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잘 안 나와요, 요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등차수의 합인데 너네 합 공식은 당연히 위에처럼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외워야 돼, 얘들아. 2분의 한개수 곱하기 쌤은 저거 2A1 더하기 N-1D로 잘 쓰진 않거든. 보통 그냥 초항 더하기 막항으로 써.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쓰고, 혹은 얘들아 잘 봐. A1 더하기 AN으로 이걸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A1을 몰라. 그리고 뭐 가운데 다른 항들만 있어. 근데 그 항을 더한 게 합에 대한 번호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S14를 구할 때 우리가 A1이랑 A14를 더하고 2분의 한개수 곱해주는 거잖아. 2분의 14.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6이랑 9일 수도 있어. A6이랑 A9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 항번호가 더했을 때 15가 나오지.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더해도 답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이런 걸 진짜 못하거든. 그래서 쌤이 어떤 걸 얘기해주고 싶냐면 얘가 당연히 공식 유도는 A1 더하기 AN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쓰려면 너네가 A1을 구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AN도 구해야 되니까 귀찮아.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간단히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항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항 번호에서 그 특정 항을 뺀 녀석에 대한 항이 있으면 돼.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계산 속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 상위권이랑 중위권이 여기서 좀 나게 되는데 쌤은 가급적이면 한 문제 풀 때 좀 이런 식으로 풀기를 조금은 권장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A1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기존 공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안 나와 있는 문제가 많아. 그때는 방금 쌤이 알려준 저 녀석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래도 돼. 그냥 기존 공식대로 풀되. 왜냐면 너네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지금 정보가 많아지니까. 근데 내가 아까 일반항 구할 때 여기 실질적 시전적 적용 여기 원에 적어놓은 거 있지. 이것만 사실 잘 적용시켜도 너네가 일반항 구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합공식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쌤은 가격이 너네 옷이 똑같으니까
분심술 쓴 거 같아. 아니 저번에도 똑같았잖아 너네. 그 추리닝 바지에다가. 이렇지 않았어요. 너네 맞춰 입고 오지. 제가 먼저 입었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오케이. 자 얘들아 그리고 방금 구했던 식에서도 느낄 수 있다시피 내가 이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 AN은 N에 대한 1차식이었고요. N의 계수가 D였어. 그치? 그럼 봐봐. 여기 N이 있잖아. 그러면 이 뒤에 거는 N에 대한 1차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 A1은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1차항의 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 그래서 얘는 DN에다가 뒤에 그냥 상수가 있는 꼴이야. 근데 DN의 입장에서 2분의 N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D 곱하기 N제곱 형태로 나옵니다. 보이니? DN에다가 2분의 N을 곱했어. N이 두 개가 되고 N제곱의 계수가 2분의 D가 되지. 그리고 잘 봐. 여기가 1차식이라 그랬어. 근데 N을 갖다 그냥 곱한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분자는 N에 대한 2차와 1차항밖에 없는 거지. 상수항이 없어지는 거 혹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제곱의 계수가 공차의 절반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공식을 이용해서 등차수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방금 내가 말한 걸로 구하면 SN을 바로 구할 수 있어. 항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근데 보통 초항을 알 때 구하기가 좀 편하긴 하거든. 이런 거야. S1은 A1이랑 똑같지. 근데 공차를 알고 있어. 얘를 공차가 4래. 그러면 SN은 2n제곱에다가 모식이 n이야. 그지? 근데 1을 대입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그 모시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합공식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잘 봐.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 두 개만 알고 그냥 바로 SN을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공차에 n제곱 여기까지는 이해됐고 여기에 모식이 n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근데 S1은 A1이랑 똑같으니까 1 대입했을 때 8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6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우리가 SN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세울 줄도 알아야 돼. 단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야. 매우 중요해. 왜냐면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의 등차 수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상수항이 있다라는 거는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초항이 등차 수열이 성립하지 않을 때야. 그리고 그냥 이러면 돼. 초항 쌩 까고 그냥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그냥 합공식으로 구해. 상수항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 상수항의 차이가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쌤이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좀 어려울 거야, 그쵸? 자, 상수항이 있을 때야. 잘 봐. 내가 구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SN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얘들아 쌤이 아까 말한 게 SN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2분의 공차가 공차의 절반이 n제곱의 계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이 성립했을 때 그냥 1 대입한 게 초항이랑 똑같다고 했었어. 그지?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1을 대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했다면 초항이 P 플러스 Q였을 거야. N에다가 그냥 1만 대입하면. 근데 이 뒤쪽에 R이 하나 추가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초항이 등차 수열 규칙을 깨긴 했는데 그냥 얘가 만약에 이 R이 없었다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SN으로
Sn-Sn-의 공식으로 우리 an 구할 수 있는 거 혹시 기억나니? 그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sn을 구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세울 때 초항에다가는 요 뒤에 상수항만큼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요 빈칸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잘 봐. 이게 지금 상수항이 달린 SN이야. 자, 일단 쌤이 여기 안 달린 녀석부터 한번 보여주면, 지금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가 이거를 보고 1을 잽싸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여? 그 초항이 마이너스 1이었고, 공차는요 4예요. 공차의 절반이 2니까. 그러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1인데 공차가 4가 나오려면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이렇게 암산으로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만약에 요 뒤쪽에 상수가 달려 있으면 그냥 그 상수를 더해준 만큼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 녀석은 등차 수열이 성립하지 않는 그냥 첫 번째 항인 거야.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Sn-Sn-의 공식은 무조건 이 이상에서는 성립을 하니까 1일 때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해되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뒤쪽에 플러스 4가 얌체처럼 붙어 있다고 쳐봐. 일단 Sn-Sn-1로 an을 구해. 아까랑 똑같은 거 보여? 근데 이때는 n이 2 이상일 때만이야. A1은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 근데 그 A1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에다가 여기 4만 더해주면 된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초항이 3으로 바뀌어요. 이해되니? 초항이 3이고 그 다음에 일반항은 그대로 써주면 돼. n이 2 이상일 때로. 이해됐지? 이게 쌤 현역대 수능 때 이게 나왔어요. 21번으로. 그러니까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거든? 그 뒤에도 가끔 나오는데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 그냥 딱 요 정도 느낌만 알아둬도 너네가 여기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을 거야. 만약에 상수항이 붙은 게 나온다면. 근데 최근 5년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쌤이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일부러 실어놨거든? 저 뒤쪽에 있나 보다. 시그마 쪽에. 내가 보여줄게. 개 틀딱 문제. 이거 그리고 잘못 나왔거든? 이거 그 뭐냐 2016학년도 수능이에요. 내가 현역 때라 기억해. 이거 16학년도 수능이야. 2015년에 치러진. 출처가 살짝 잘못됐는데 이 문제가 아까 말한 그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얘는 초항이 성립이 안 되는 녀석인데 지금 이 문제만 봐서는 그냥 전혀 그런 힌트가 없잖아. 너네가 직접 찾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21번에 나왔던 거야.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내가 너네한테 풀게끔 시킬 거니까 뭐 이런 킬러 유형이 있었구나 요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 등비 수열은 좀 기억이 나요? 등비가 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등비는 등차처럼 빡세게 안 나오는 소재야.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등비는 미적분 2에서 개빡세게 배웁니다. 미적분 2를 넘어가게 되면 미안해 너네한테 미적분 2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미적분 과정에 혹시 미적분을 아예 안 들어봤어? 한 번쯤은 들어봤지. 그 첫 번째 과정이 수열의 극한이잖아. 거기에 이제 무한 등비급수 나오지. 그러니까 수열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거든. 근데 등비 수열을 개빡세게 내요. 봐 수아야, 내가 수투 과정에서 이해시켜줘 볼게. 너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 배웠잖아. 그게 등비 수열에서 고스란히 적용이 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 생각해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얘네가 각각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보이잖아.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등비 수열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원이랑 수초 짬뽕 시킨 게 바로 첫 단원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등비 수열을 겁나 빡세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원은 과정에서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만한 것도 없기도 하거니와 등차 수열이 문제로 장난질 치기도 좋고 내기도 더 쉽고 근데 더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등비 수열은 쌤이 봤을 때는 그냥 정의랑 일반항 요 정도만 잘 세워도 우리가 수능 문제까지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 오히려 등차가 좀 많이 빡세게 나와. 그래서 좀 독립적이에요. 뭐 그 미적분 잘한다고 그래서 뭐 여기 수원 수열 잘하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 아예 푸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한 칸씩 더했을 때 이제 다음 항이 나오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이었는데 얘는 이제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앞에 항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계속 R로 똑같다. 그러니까 R씩 곱해주면 계속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게 등비 수열이었던 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다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이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외워. 근데 얘들아 봐봐. 쌤이 여기도 실전적 적용이라고 적어놔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을 안 구하고도 우리가 특정 항을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항번호에 대해서 그냥 구해줄 수 있어. R에 n-k제곱을 곱하면 돼. 다들 이 정도 느낌으로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안 나와. 그냥 딱 진짜 저 정도로만 알면 돼. 근데 봐봐. 만약에 R에 n제곱이 섞여 있는데 그 n의 개수에다가 장난지를 쳐놓거든. 장난지를 쳐놨을 때 우리가 마치 이거 지수함수처럼 해석하면 돼. 우리가 n이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밑은 R의 d제곱인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공비는 R의 d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생각보다 이거 애들 되게 많이 놓치거든. 문제 빠르게 풀다 보면. 그래서 공비가 R의 d제곱이고 초항은 그냥 였다가 1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그 숫자 갖다 써 넣으면 돼.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n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밑으로 봐라. 그럼 R의 d제곱이 우리가 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야. 아까 뭐 첫 번 1, 2, 3항, 뭐 1, 3, 5항 뭐 이런 거 다 돼. 2, 3, 4항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얘도 마찬가지야. 그 차이가 짝수여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차이가 여기에서 이 가운데 거를 구할 수 있게끔만 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 번호를 막 너무 그 좁은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항이 나와 있을 때도 그냥 더해서 반띵 한 개 된다.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러니까 더했을 때 홀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좋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AK, A3K가 있으면 A2K 이렇게 되고 AK, A3K 플러스 2가 있으면 A의 2K 플러스 1이 중항이 되는 거야. 그치? 더한 다음에 반띵. 근데 만약에 봐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 중항을 못 구해요. K가 뭐 짝수든 홀수든 간에 이 두 녀석을 더하면 4K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중항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괜히 낚이지 마. 만약에 여기서 중항을 구해주고 싶으면 어떤 짓거리를 하면 될까? 이건 아직 수능에 많이 안 나오는 테마긴 하거든.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등 비수열이니까 AK를 알고 있으니까 AK 플러스 1을 구해. 그 다음에 그냥 중항을 구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항 번호를 보고 잘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 원하는 번호가 2K 플러스 2야. 그러면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게끔 R을 곱해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항번호가 2K야. 그러면 그치. 였다가 그냥 R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얘를 3K 플러스 2항으로 만든 다음에 중항을 구해도 되고, 혹은 그냥 여기서 AK-1항을 구한 다음에 중항을 적용시켜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구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중항을 받아보면 너네가 이게 조금 시야가 달라질 거야. 최근에 여기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알고 있어야 돼. 요 녀석. 우리가 공 B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큰 쪽에서 1을 빼는 게 더 유리해서 SN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공 B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보통 이렇게 구하거든? 이럴 때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싹 다 그냥 곱하고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 SM 모양을 봤는데 지수함수 모양이야. 보통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럴 때 너네가 그 모양을 보고 요 N쪽이 달려있는 녀석의 밑이 공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였다가 1을 그냥 싹 다 대입하면 초항이 나오는 거는 너네가 알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면 그 의도적으로 너네가 요 R의 N제곱의 개수를 살펴보면 R-1분의 A인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그 숫자가, 그러니까 개수가 R-1분의 A인 거를 이용해서 내가 R은 밑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끔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냥 N에다가 1을 갖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당연히 안 풀릴 거예요. 여기 등비 쪽은 조금 쉬워서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 등차 쪽을 풀 때가 좀 어려웠을 거야. 잠깐만, 이거 번호가 맞네. 특히 여기 절대값들이 많이 씌워져 있단 말이야. 쌤이 여기에 대한 코멘트만 간단하게 끝낼게. 자, 얘들아 봐봐. AN은 N에 대한 1차 함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D가 기울기입니다. D가 기울기라서 얘가 만약에 초항이 음수면 음수였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N 절편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우리가 가로축을 N축, 세로축을 그냥 AN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N 절편이 자연수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딱 대칭이야. 모든 게. 그치? 점대칭이야. 그 N절편에 대해서 점대칭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음에서 양으로 갈 수 있어. 기울기가 양수일 때, 즉 공차가 양수일 때. 근데 공차가 음수면요, 초항이 대체로 양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 번호대에서 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뒤로부터는 음수, 이런 모양으로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절대값에 쉬운 문제를 내잖아. 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네가 출제자야. 절대값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으니까 내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요 등차 수열은 이제 부호가 뭐 공차에 따라서 음에서 양, 양에서 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지점을 싹 다 조사해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어느 항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 가조건이 그런 의미에서 봐봐. 2개 곱했는데 음수래. 그러면 양음 또는 음량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공차가 양수지.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 음수고 큰 녀석이 양수인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얘네 둘은 지금 6 차이가 나는 숫자일 거야. 가운데 A6이 0인지 아닌지 아직은 몰라. 그거는 나 조건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지. 그럼 너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아. 두 녀석을 곱했는데 음수래.
가운데 녀석이 0이면 정말 좋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생각이야. 나 조건에서 A6이 빵이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그럼 이제 일반항이 구해지니까.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거 번호대가 4점짜리 중반이야. 여기서 너네가 방금 같은 생각을 갖고 A6이 빵이면 너무 좋겠는데 하고 나를 접근을 해봐. 근데 만약에 거기서 A6이 빵이 나오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니?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찍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맞아떨어지길 이러면서 들어가는 상황이라 너네가 그 생각을 갖고 그냥 나 조건을 해석하는 거라. 무작정 그냥 막 절대값 있는데 막 해석하는 거랑은 아예 느낌이 다를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 나 조건에 요 시그마 앞에 거 봐봐. A7부터 A12까지지. 싹 다 양수인 거 보여? A7부터 양수니까. 내가 아까 등차수열 1차 함수로 해석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냥 너네 힘들게 하려고. 너네가 이 조건을 보고 A7부터는 다 양수인 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절대값을 넣어 놓은 거고, 여기는 봐봐. 1, 2 대입하면 음수야. 3 대입하면 0이면 좋겠는데 한번 하고, 4, 5, 6 대입할 때는 8, 10, 10이 나오잖아. 그 녀석은 뭐 얘랑 뭐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뭔가 관계식이 막 나오겠지. 그걸로 추론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식 정리하게 되면 뭔가가 나올 거야. 아마 너네가 지금 이거 모양 보고 안 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야. 또 절대값 나온 것만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갈까? 다들 뭔가 5번까지는 다 잘 푼 느낌이라서 기세로 잘 푸시면 되고, 6번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봐봐. 이 녀석 얘도 절대값이네. 3이나 5 더해서 빵이 돼. A4가 무조건 빵이네. 이거 하나 체크. 그러니까 방금 상황보다 쉬운 문제지. 아까 A6이 0인지 아닌지 몰라. 하지만 얘는 알아. 하지만 이번에 공차가 안 나와 있어. 공차가 정수긴 한데요. 자연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몰라. 얘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럼 봐봐. 일단은 A4가 빵이니까 A1, 2, 3은 같은 부호고, 5부터 지금 여기 물어보고 있는 게 6까지니까 5, 6도 같은 부호야. 근데 이 두 그룹은 서로 부호가 다르겠죠? 한 케이스 나눠가지고 절대값 분석하면 나오겠지. 이런 마인드로 풀면 돼. 그럼 음수인 쪽은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앞에 거랑 더해져서 사라지고, 양수인 것만 두 배 해가지고 뭔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만 풀어주면 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주관식, 이게 예시문항이니까 주관식 4점짜리 문제인 거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10번까지만 설명할게. 얘들아 봐봐. 절대값이야. 초항이 마이너스 45거든. 봐봐 얘들아 봐봐. 너네가 출제자야. 왜 밈이에요 그냥. 공차가 만약에 음수면 A1이 음수인데 계속 음수를 더하게 되니까 모든 항이 다 음수이지 않아? 그럼 이거 절대값 씌워서 냈겠니? 바뀌었겠죠. 그리고 봐봐. 그 논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차가 음수면 감소함수인 거 보여? 이거 정말 어려운 표현이다. 초항이 음수인데 계속 줄어들어. 그럼 봐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겠지. 무조건 n 플러스 3 쪽의 절대값이 클 거 아니야. 더 음의 방향으로 작아졌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공차가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m과 am 플러스 3 사이에 절묘하게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 항 사이에 am 플러스 1과 am 플러스 2가 있었겠지. 두 개나 있잖아. 그치? 중간에 0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뭔 느낌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절대값 am 플러스 1과 절대값 am 플러스 2도
똑같을 거예요. 중항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얘는 가운데 0이 아쉽게도 없는 녀석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시그마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차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야. 얘는 조금 어렵죠. 난도가 있어요. 13번이네. 빡세게 나온 문제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싹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00보단 크대. 그러면 이런 느낌이다. 잘 봐. 공차가 D래.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일반항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봐봐.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얘가 지금 0이 되기 전에는 싹 다 음수만 더하겠지. 음수끼리 싹 다 더했는데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말 이해돼? 그러면 요 지점에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음수일지를 추론을 하고 초항부터 그 항번호까지 더한 합공식 써가지고 그 녀석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를 쓰면 공차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봐봐,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 야, 공차 양수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이 문항의 이 발문을 보고 그냥 공차가 양수인 걸로 바로 찍어서 풀어도 돼. 근데 음수일 때 안 되는 이유도 쌤이 짚고 넘어가 준 거야. 왜냐면 사실 얘는 문제 되게 착하게 낸 거거든. 그냥 모든 정수 D의 값의 합이라고 물어봐도 너네가 방금처럼 나의 논리처럼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한번 잘 풀어왔으면 좋겠어요. 잘 풀어와야 돼. 그 다음에 아직 끝이 아니야. 숙제가요 18번까지로 늘어났어요. 내가 일부러 문제수 많이 안 내주는 거거든. 왜냐면 너네가 시간 투자를 한 문제당 뭐 20분씩 해도 좋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풀어주세요. 왜? 별로 안 많잖아. 그쵸? 왜냐면 나중에 많아져요. 나중에